현직 도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당의 전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약에 함몰되어서 자기 측근을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 굉장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복장 화제가 됐고, 이어서 메시지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김홍남 의원님 그 이정희 위원장을 좀 아시죠? 뭐 알죠. 예,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2016년도 여름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 당 대표로 선출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2016년 4월 총선에서 그때 뭐 찐박 공천한다고 그러다가 완전히 총선 참패하고 나서 그해 여름 휴가철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본인이 막 일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할 것처럼 연설도 하고 그래서 대표가 됐는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큰일 났다 이거. 그 당시에. 아니 당시 이제 탄핵 전이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딱 아직도 박근혜 비서인 거예요. 그냥 비서예요, 비서. 본인 생각이 그래. 딱 거기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표 되고 나서도 저러니 큰일 났다. 근데 결국에 그러다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발표 났을 때 정말 큰 기대를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면 야, 이번 지방선거에 또 한 번의 큰 활약을 하시겠구나. 딱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요? 우리 정홍희 의원님이 이정현 맞아. 위원장에게 영상 메시지를 쓰셨는데 지금 그걸 후회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 내가 영상 편지를 왜 보내가지고 그때보다도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김무성 대표께서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워가지고 복잡 다단한 거에 대해서는 그 잘 모르시는 것도 있지만 아주 현상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딱 정리하는데 큰 장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정현 전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고성국 말 듣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꿈에서 듣지 않은 이상 제 기억이 맞겠죠.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저 군복을 저렇게 입고 와서 저는 무슨 파일럿이었나 했더니 육군 병장 출신이래요. 근데 왜 저 군복을 왜 입었는지 군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전에 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 일하고 싶다고. 저분이 너무 일하고 싶은 상태에서 지금 공관위원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거든요. 일을 하면서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은 하고 싶어서 일은 하는데 머리는 다른 머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일머리가 그런데 없다. 아니, 제가 많은 그렇게 경우 얘기하진 않았어요. 일머리가 없는 경우는 제 속으로만 얘기한 거지 저 겉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많은 경우는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일 경우도 많죠. 근데 지금 저분이 저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관위원장으로서 어떤 체계를 세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오늘 그 입장 표명을 뒤덮을 수는 없어요.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저분들이 아무리 나와서 별 얘기를 다 해도 자꾸 고성국 박사가 아른거려요. 이거는 뭐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것 그냥 같아요. 이참에 그냥 전면에 나서면 안 돼요? 전면에 나선다고 그래서 놀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좀 그건 아니죠. 그건 왜냐하면 아닙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전면에 나서게 되면 비즈니스를 못 합니다. 목적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통한 영향력 행사 혹은 영향력 행사를 통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르고요.
근데 정당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욕을 잔뜩 먹는 예.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괜찮은데 예.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이런 대상이 되면은 예. 그게 최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장면 보세요. 웃기잖아요. 아. 저기서 어떤 결연함이 읽힙니까? 전 되게 웃겼어요. 그 예. 사진 여기 오기 전에 사진 보고서부터 웃기기 이정희 시작했는데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더 웃기네요. 예. 근데 저기서 읽혀지는 바는 예. 광역단체장 중에 일부는 컷오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저렇게 했다고 봅니다. 당 지지율보다 낮은 사람들이 예. 여전히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사리사욕에 예. 이 눈이 멀어서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있다. 몇 명은 내가 책임 있게 예. 그 지역 훈련이라는 표현이 컷오프 시켜버리겠다. 근데 그 대상이 누가 될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 부분이 그렇죠. 제일 궁금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이재용 의원님. 왜냐하면 지금 당 지지율보다 낮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TK. 해당 같아요. 지역 아니 해당 지역의 당 지지율보다 낮은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있을 수 그러니까 있지. TK지. TK. 아니 근데 TK에서도 지난주 갤럽 기준으로는 30 몇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 TK 지역의 웬만한 단체장이 그거보다 낮기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게 서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서울과 부산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서울과 부산은 당 지지율보다 낮을 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무리 봐도 네. 단체장이 오히려 높죠. 단체장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정현 위원장이 지역 훈련 시킬 것이다. 안 되면 매기를 사서 집어 넣기라도 할 것이다. 요 매기는 그 외부 영입 인사인가요? 그렇죠. 매기는 외부 인사죠. 네. 외부 영입 인사를 넣어서 힘들게 것이다.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큰 기대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할수록 예. 민주당에겐 좋은 일이죠. 가만히 있는 게 민주당에게는 가장 안 좋은 경우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정현 위원장 같은 스타일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면 예. 국힘은 점점 힘들어지고 민주당은 점점 유리해질 거예요. 자,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약간 오버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예, 오버해서. 만약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칼자루를 잡고 예. 이제 컷오프와 같은 예. 파격적인 예. 그런 공천 관리를 한다. 예. 근데 그 대상이 TK, PK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기는 예. 이제 국민의힘이 안전한 지역이고 또 경쟁력 있는 복수의 후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쇄신이고 물갈이야. 서울시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시장을 칠 수 있다. 네.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 예상으로는 그러면 대구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치면요. 예. 오. 이상한 풍선 효과. 그렇죠. 예. 왜요? 아니 후보만 민주당에서 잘 잘하면 내고 또 국힘에서 다소 엉뚱한 후보를 내면 아하. 그리고 서울시장을 확 컷오프 시켜버리고 예. 뭐 매기가 됐던 뭐 꼴뚜기가 됐던 누구를 내세우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화났어 이재용 의원. 아니, 화났어요. 화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정현 그 위원장에 대해서 예.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영상 편지 함께 하셨어요. 영상 편지도 함께 하고 예. 저는 아직까지도 좀 예.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시다시피 민정당 시절에 들어왔던 당뇨 출신입니다. 당직자. 당직자. 예. 공채일기.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아. 이 보수 진영 뭐 당에 대한 애정과 진심 어린 이 걱정은 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성. 진정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비서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충성을 다한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관위원들 구성을 보면서 예.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예. 그냥 처음에 느꼈던 건 그걸 제가 당에 있는 몇몇하고 같이 그 리스트가 떴을 때 봤거든요. 예. 우리가 이구동성을 했던 얘기는 딱 하나. 이정현 대표가 혼자 하겠다는 뜻이네. 라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 과연 장동혁 대표하고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성국 그 특별당원과 무슨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정현 대표가 의외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본인의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잠깐의 희망을 좀 가지고 아니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정현 위원장이 충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오히려 충심이 있어서 문제지. 그렇지.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끔찍이도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참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럴 때 예. 당시 이정현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탄핵이 되면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랬어요. 맞아. 당대표가. 그래, 안 지졌지. 그러다가 탄핵에 불이 확 붙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엉뚱한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예. 문제인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지키는 게 아니고 역효과를 냈으니까. 지금은 지킬 수는 주군이 없는 상황이라 네, 그 이거죠, 제 얘기하려고 말은. 그러는 거야. 이정현 의원의 특징은 예. 누가 됐든 항상 주군을 만드는 스타일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그런데 예. 주군이 있을걸요? 그게 누군데요? 그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군이 있다니까 지금 하는 거 봐.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 저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정현 전 대표 지금 알겠습니다. 공관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아니 저도- 타락이 아니고 저도 정 의원님한테 그게 한 표. 이정현 의원의 진정성이야. 예. 아니 영상 윤석열 편집 또 날려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국의 충정? 그게 자기 나름대로 진정성인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진정성도 예. 너무 주관적인 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예. 제가 아까 그 컷오프 서울시장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예.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나 이분은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러나 이재용 의원 얘기하신 대로 예. 당을 오래 경험한 당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심이 있을 거고 적어도 이게 이 시점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과연 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 이분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공천을 좌우할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언더의 공관위원장은 다른 사람이고 네. 저분은 이제 그 언더의 계획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고 언더와 어둠의 공관위원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보여준 예. 그런 그 매니페스토의 결기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 서울시장 컷오프와 같은 상황이.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예.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오, 좋네요.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마음 같아서는 예. 이제 컷오프를 시키고 싶은데요. 예. 대안이 그러기가 없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소위 배지단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우리가 언급하는 그 사람들이 한때는 서울시장 그 예비 여론조사 했을 때 높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상황이 썩 안 좋다는 정도는 알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의 그 금쪽 같은 지역구를 포기하고 거기 나갈 생각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오세훈 시장도 간파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더 각을 세우면서 지난번에 참 그게 좀 민망한 게 사퇴하라고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안 붙었잖아요. 아. 근데 사실은 이런 정도가 되면은 예. 대의 명분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이정현 오늘 얘기 많이 하네. 이정현 나 한번 나오셔야겠어. 네.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하나 더 놓고 알겠습니다. 5명 해서 지옥 훈련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매기. 지금 본인의 생각은 민정당에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지옥 훈련을 한다고 지옥 훈련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맥이라도 사다 잡아온다 그러는데 아마 열심히 맥이 잡으러 다닐 텐데 문제는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에서 한 매기를- 말씀만 드릴게요. 잠깐 매기 끝나고. 매기 알았어. 맥이 사러 간다 그러고 잡아가지고 올까봐 매기를 잡았는데 잡아갈 것이다. 그게 자, 오세훈 문제라는 시장. 거지. 오세훈 시장. 이번 그 설 명절 때 예. 여러 가지 한 3개 정도의 예.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수치를 말씀하지 마시고. 수치 말 안 할게요. 예. 그냥 저는 생각보다 예.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아. 무슨 뜻이냐면 예.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오세훈 시장이 심지어 이기는 것도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나서 1월 달 내내 12월 말부터 1월 달 내내 굉장히 큰 격차로 지고 그 트렌드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물론 수치 말씀 안 드렸지만 제 생각에 괜찮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그럼 중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 변화가 저는 오세훈 시장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와의 디커플링 때문에 생겨난 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이게 수치로 만약 나타난 게 제 말이 사실이라면은 예. 앞으로 요 수치를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할 후보들도 꽤 많을 것이고 예.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의 아까 말씀하신 매니페스토 때문에 당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길 거냐 아닌 거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도 입장문 냈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 기조를 살려서 갈 거다. 이게 어찌 보면 선거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수에 지금 굉장히 큰 담론 뭐 이념 싸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꼭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뭐 장동혁 체제의 그림자가 뒤에 어른거리거나 국민의힘 간판으로 선거 치르는 것보다는 그냥 나 오세훈 브랜드로 치르겠다.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 무소속까지는 무소속은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그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잖아요. 예. 대선 다음으로 큰 선거인데 예. 그런 선거에서 당과 디커플링 되거나 네. 당 대표와 불화를 하면서 과연 그 반사이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그건 그거대로 또 한계가 있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보면 뭔가 이게 맥 빠지는 선택을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뭐 출마한다 그러다 안 하고 예. 뭐 이번에도 출마한다 그러다 접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본선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걱정 그냥 안 하시죠. 극적으로 접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오늘 마이크 한 번도 안 비네요. 예, 김용남 의원 너무 좋아요. 오세훈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선거 본선이 힘들죠. 네.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는 각을 세우면서 계속 나갈 것이고 예. 만에 하나 워낙 국민의힘 지지율이 형편없어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서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진단 얘기는 웬만한 선거 다 국힘이 진단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네. 장동혁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후임 당권을 잡으려는 플랜 B 정도는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어차피 지금 국힘의 어떤 역학관계상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당권 잡기는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동혁 이후에 오세훈 그런 플랜 A, B를 갖고 가겠죠. 예. 그 플랜. 맞아요? 지금은 그 플랜까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일단 그리고 아까 장동혁 대표와 당과 각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당과 각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장동혁 대표와의 각을 세우고 있는 아까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든 두 개의 폭탄급 사건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부터 보시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첫 회의에 정장이 아닌 군복을 연상시키는 야상 점퍼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던진 첫 마디가 섬뜩합니다. 현역 단체장들 지옥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일까요?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계속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으면서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측근을 정실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맥이라도 사서 집어넣겠다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남성 시청자 여러분께서 군복무 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 부임한 간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무슨 뜻입니까? 대대적인 조직 개편, 즉 숙청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민주당입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 지역구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내가 희생한 만큼 보상받겠다는 복귀파, 다른 한쪽은 새 시대에는 새 얼굴이라는 교체파의 대리전입니다. 과연 이 두 전쟁의 승부는 어떻게 날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치판, 나아가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채널 고정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민정당 시절부터 당직자로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오른 당 생활 40년 베테랑입니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 시절 탄핵 국면에서 탄핵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선언했다가 오히려 탄핵에 불을 키웠던 전력이 있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날카롭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좋지만 일머리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성심과 의욕은 넘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의도와 반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공천 학살을 기억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의지로 기득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반내 반발과 민심 이반도 불러왔습니다.
또 일본 자민당의 1990년대 파벌 싸움도 마찬가지였죠. 내부 정화에 몰두하다가 결국 1993년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현의 지옥훈련 대상은 누구일까요? 패널들은 광역단체장 중 일부를 컷오프시키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 지지율보다 낮은 현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같은 격전지는 오히려 현역 단체장이 당 지지율보다 높거든요. 여기서 오세훈 시장 변수가 등장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장동혁 당대표와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당 간판보다는 오세훈 브랜드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정현이 오세훈을 컷오프시킨다면 그 충격파로 민주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한 결정이 대구라는 전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나비 효과 이론이죠. 이제 민주당 개양을 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의 대결. 이건 단순한 지역구 경쟁이 아닙니다. 구세력 vs 신세력, 희생자 vs 수혜자의 상징적 대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자신의 안전한 지역구를 내주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패배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제 보상받을 차례라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며 최측근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을 정도로 신임받는 인물이죠.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었다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송영길이 함부로 주소 이전을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호보다는 당내 역학관계와 명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정청래 당 대표와 중앙당 전략공천위가 결정할 텐데 만약 경선을 한다면 현재 구도에서는 송영길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의 직격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이른바 공치모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이상한 모임이다. 내가 미쳤거나 저쪽이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는 안 미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현은 거칠었지만 핵심은 정확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은 제도 개선이나 국정조사이지 검찰에 압박을 넣는 서명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80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 친명 진영에 섰던 150여 명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기획의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명분도 약하고 동원력도 떨어지는 모임을 만들어서 오히려 내부 분열만 드러냈다는 거죠.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공천 경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재편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후를 내다본 세력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다가 민심을 잃은 정당들의 말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1993년 일본 자민당의 몰락, 2016년 새누리당의 참패, 모두 공천과 파벌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이정현의 지옥훈련이 진짜 개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내분의 씨앗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개항을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당내 세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40, 60대 남성 여러분께서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며 이 나라를 떠받쳐 오신 그 노고에 지금의 정치가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이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